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수흉부외과 이길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typical Chronic Venous Disease 심톰에 대한 비너스 트리트먼트 후에 효과 검증을 위한 저항적 관찰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성 정맥 질환에서의 어떤 통증이나 증상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비너스 하이퍼텐션과 염증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스티 증상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다리의 불편한 어떤 증상들과 비교해서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골격계 혹은 신경계 어떤 질환과 유사한 통증도 정맥류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정맥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이고 특히 압통을 동반하는 질환들로서 일부 근골격계 혹은 신경계 증상임이 명백한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떤 이론적 주장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C제로 환자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마이크로 리플럭스가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서 국소적인 통증이나 넘니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조직학적 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C5나 A 델타 5 같은 이제 노시셉터들이 정맥류 환자들의 메디아나 어드벤티티아에서 관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통증이나 일반 이상 감각을 노시셉션으로 받아들이는 패스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 입장에서는 이걸 착각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학적으로 어떠한 것이 맞는지는 사실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의 주장은 그것이 근골격계 질환이든 정맥 질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통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그것이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근거나 어떤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알파 에러, 즉 제1종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가고, 일부 증상을 놓치고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베타 오류에 비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떤 스포라딕하게 발표가 되는 케이스 정도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연구가 됐던 것은 국내외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보한 만큼 저희 센터에서 이걸 전향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컨트롤 그룹에 대한 레퍼런스 설정은 저희가 작년에 저널 오브 베스큘러 서저리에 퍼블리시했던 만성 정맥 부전 환자들의 치료 효율, 즉 평균적으로 83.4%인데 이것을 컨트롤 그룹으로 하였고, 난 인피리어티 마진은 일반적으로 FDA가 지금까지 신약과 비교해서 카피 약품에 비혈등성 검증을 할 때 사용되는 10에서 20%의 중간값인 15% 정도를 비혈등성 마진으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 패솔로직한 비너스 리전을 교정했을 때 어떠한 증상을 호전할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설정을 하였고, 스터디 디자인은 저항적 관찰 연구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윤리심의위원회 검증을 받은 다음에 컨트롤 그룹의 83%, 난인피리어티 마진은 15%, 알파 에러 값은 2.5%, 이펙트 파워는 80%, 탄력률 10%를 고려해서 애초 96명의 환자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데피니션을 했던 비전형적인 통증이라 함은, 혹은 비전형적 증상이라 함은, 예를 들면 관절 부위에 국한적으로 만져지는 압통을 동반한 통증이나 이상 감각, 그리고 운동 시에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든지 만졌을 때 악화가 되는 이상 감각이나 통증, 그리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와 같은 탁과 전문의에 의해서 신경학적 그리고 근골격계 이상 소견을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비전형 증상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증상, 예를 들어 다리가 저녁에 쥐가 났어요, 다리가 무거워요 하는 전형적 증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비전형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세컨드리 아코 타겟을 해서 치료에 임하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정맥성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즉 오랜 기립 자세에서 악화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증상 호전의 판단 기준은 제가 아닌 타 연구자가 호소한 증상이 환자가 3주 이내에 50% 정도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24명의 환자가 등록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의 여자가 80%, 평균 연령은 약 53% 정도였습니다. 증상이 가졌던 위치는 카프, 힙, 흔히 이야기하는 엉치통 이런 것도 있었고, 티비알레스 안테리어 머슬에 해당하는 라테랄 카프 쪽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형적인 그레슨 고팔란 신드롬이라든지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이런 것들과 혼재되어 있는 양상의 증상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 수는 50%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클레로세라피를 시행했던 환자가 19명 있었고, 이 중에 거의 절반, 수술을 했던 환자도 4명이 있었는데 엔도빈스 트리트먼트 이후에 좋아진 사람도 50%라서 양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어떤 호전율을 봤을 때도 디지즈 모달리티에 따라서 차이는 없었고,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의 어떤 호전율을 보게 되면 수술을 받았던 엔도빈스 트리트먼트를 했던 2명의 환자는 100% 호전율을 이야기하였고, 스클레로 테라피를 받았던 환자들은 약 80% 정도가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증상별로 호전된 환자들을 보면 크게 카테고리를 통증 부분 그리고 이상 감각으로 나눴을 때 통증보다는 이상 감각이, 즉 다리가 시리다든지 발이 차갑다든지 이러한 이상 감각에 의한 증상들이 조금 더 호전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4명이 첫 번째 4분의 1 전체 환자의 4분의 1이 인롤되고 나서 인트림 아날라이시스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진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인트림 아날라이시스를 해야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가설 검증을 했던 결과 p-밸류는 0.0464로 그 대립가설, 즉 비정적인 증상의 어떤 효과는 치료 효과는 전형적인 증상의 효과보다 나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스탑하였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분은 2019년부터 병원에 다리가 저리다는 이유로 계속 다니셨던 분이고, 실제로 메디케이션만 VAD 메디케이션만 계속 하다가 2023년에 그 부분만 엔도비너스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하였고, 환자가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환자 등록을 시키고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2주, 3주 뒤에 양쪽 다리 뒤편, 오금 쪽에 있는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저림 증상이 엉치를 만지면 좀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비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100% 호전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초음파 확인 결과 정맥류가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스클레로 테라피를 시행을 하였는데, 이분은 좌측 무릎 내측, 그러니까 거위발 건염의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스클레로 테라피를 시행하였지만 전혀 증상이 호전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연구는 굉장히 연구 제한점이 많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 번도 이런 식의 연구를 시도해본 그룹이 없다가 보니까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어떤 비전형 증상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가 저도 다르고 선생님들도 다르고, 그래서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좋아졌다라고 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플라시보 이펙트 때문인지,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CVD 증상이 해결되면서 가지고 있던 비전형 증상이 같이 마치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윌로저스 이펙트와 같은 컴파운딩 이펙트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호전이 되었다고 또 보고했던 약 50%의 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경과 관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연구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과연 진정한 비전형적 증상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환자분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려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저림인지, 그게 아니라 심지어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는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가 저려서 잠이 깼다고 해서 그게 다리가 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어떤 저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분 말은 전형적인 나이트 클램핑이었습니다. 즉 환자가 표현하는 어떤 증세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이걸 의사가 비전성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근데 다 상당히 난 아카데믹한 거죠. 호전되었다고 평가되는 환자에 대한 기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전을 어떻게 분석을 앞으로 할 것인가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정맥 증상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 증상도 일부 환자군에서 사실 호전이 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의학적으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립적으로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비혈등성 검증에서는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만성정맥부전의 치료는 아직까지는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하스티 증상과 동반이 되고 있고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제하고 임상 진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정맥부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기전, 임상적인 형태나 치료 효율에 대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